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운 좋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당당하게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D&D 파마텍은 너무 유명합니다. 아시아랑 태평양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탑픽을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여부는 확정이 안 났는데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손현호 팀장님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오의 환경들 그리고 대형주 얘기를 좀 했고,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볼 키워드로 JPHC가 뭐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 JP모건. 네, JP모건 헬스케어는 우리 1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JPHC 이렇게 써놓으니까 내가 뭐 새로운 건 줄 알았잖아요. 조금 유식해 보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번 달에 가져오려다가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게 아닌가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묵혔고 그래도 저번 달에 제가 뭐 ADC라든가 비만당뇨 치료제 이런 종목들 소개를 드렸을 때 이번 달 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CDMO법이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서 CDMO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가운데 ADC랑 비만당뇨 치료제도 좀 차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오늘 정규작 막판까지 제가 수급 등을 확인했는데 나쁘지 않게 마감해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리포트는 나왔더라고요. 좀 올해 이번 달 초에 나왔습니다. 내년 12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 리포트를 보면은 12개 리포트를 쭉 나열해줬는데 첫 번째가 CES더라고요. 이제 CS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의료 AI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 AI나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CES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1월 12일부터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12월 15일이니까 넉넉하게 4주가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뭐 배당주라든가 일정주를 접근할 때는 약간 매매 잘하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준비해도 되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넉넉하게 3주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아직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발표를 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남으면은 윤곽이 많이 나오고, 윤곽이 나온다는 거는 시세가 나오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온코닉 테라피틱스랑 D&D 파마텍, SK 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리고 탑픽을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좀 안정성 위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원래 신규 상장하면 오버행 뉴스가 이제 좀 겁이 나야 되는데 오버행 기간인데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종목 소개를 안 드리니까 이거는 매매 잘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당당하게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부터 2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중 표적 항암 신약 후보 내수파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학회 같은 경우는 그냥 발표만 하고 땡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운 좋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오늘도 수급 도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고, D&D 파마텍은 너무 유명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었고, 저도 예전에 지금 D&D 파마텍이 한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D&D 파마텍 4만 원 정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인가? 작년 6월쯤 말씀드렸는데, D&D 파마텍은 이미 비만당뇨 치료제로 기술 이전해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용, 이제 경구용 치료제까지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 투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네. 기술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라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는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 너무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요 종목들은 너무 단골인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태평양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지금도 일라릴리나 노보디스크 관련해서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 나오면은 D&D 파마텍이 꼭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코닉 테라피틱스랑 D&D 파마텍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했을 때 그 기술 이전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재료, 제약바이오 단백질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뭐 ST팜 괜찮았고요. 그다음 뭐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후보군에 못 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 잘하신 분들 계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SK 바이오팜이 정말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닉스에 버금가는 CDMO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닉스랑 궤가 비슷하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방 제약바이오 기업들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위치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들을 하는데 별로 또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네, 그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농담 삼아 네. SK 바이오 3 아니다, SK 바이오 팜이다, 팜. 이렇게 농담까지 할 네, 정도로 유명한데 음. 막 거래 대금이 폭발적이라는 것은 막 꼬리 위아래를 달리면서 막 흔들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좀 변동성 선호하지 않는데요라고 하신 분들은 SK 바이오팜,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만들고 있는 그 생산 캐파 능력으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나온 기업들에 대한 원재료까지 납품하는 거를 낙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이 좀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탑픽을 유한양행으로 갖고 온 이유는 기자분께서 약간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동의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SK 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이 아직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여부는 확정이 안 났는데 2025년이라든지 2024년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리는 게 아직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매년 참여했을까? 또 참여하겠지. 이런 내용을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유한양이 보면 지금 실적이 괜찮습니다. 영업이 거의 1,500억, 뭐 2,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400억, 500억은 이제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이제 로열티로 꾸준하게 채워주고 있고, 보면 유한양행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 렉나자를 통해서 캐시카우 만들고 있고 HER2라는 산화표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신규로 계약을 하면서 이 계열 항암제도 글로벌 빅파마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비롯한 이런 표적 계열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에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받고 뭐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받겠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과 하단부에서 점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추사표를 내놓는 순간 우리는 그때가 매도 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매도 타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렉나자발 수주,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줄여서 유식하게 JPHC. JPHC. 네. 관련해서 1월이죠. 1월 12일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기하셨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D&D 파마텍. D&D 파마텍, SK 바이오팜. 네. 네. 유한양행. 그다음 탑픽으로는 유한양행 말씀드렸습니다. 탑픽 유한양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의 기회들. 이제 근데 컨퍼런스가 옛날에는 JP모건 말하는데 그다음부터 1년 내내 뭐 있던데요. 여름, 가을은 가을. 폐암학회라든가 그러니까요. 미국 암학회라든가. 네. 근데 이게 제약바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일정으로 매매했을 때 안정적인 건 사실 금융이죠.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 초보들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수분들이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행사고, 그 다음에 정말 고수분들이 하는 게 증자나 전환사채.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전환사채 만기 도래하는 네. 거, 막 현금 흐름 체크하면서까지 일정 주 매매하시는 분들 진짜 고수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행사 따라 일정주로 접근하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에서 정말 기계적으로 4주 전에 샀다가 2주에 오르기 시작해서 행사 3일 전에 매도,
이런 것들은 원칙이지만 그대로 규칙성, 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규칙성이 거의 없죠.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면밀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일정주로 안전한 거는 이제 은행주고 일정주로 조금 중간인 건 JP 모건이니까 네. JP 모건 캐슬 컨퍼런스 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 기업들이 할 만한 행동을 미리 정리했다가 행동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는 매도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응 전략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1호를 내다보면서 전략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